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 7편으로 단열 과정에서 주요한 공식들을 유도해보고 그 유도되는 과정에서 어떤 걸 학습해 볼 수 있는지 설명드린 다음에 그래프까지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열 과정은 열이 없다는 거예요. 열 교환이 없다는 거고 그 외부랑 열 교환이 없기 때문에 단열되는 그런 속에서 과정이 연력학적인 과정을 그런 걸 이제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부피가 변화함에 따라 압력이 이렇게 변화하는 곡선을 단열 과정에 대해서 그려볼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단열 과정의 그래프라고 해볼게요. 물론 좀 더 잘 그리려면은 이 등원 곡선 마냥 이렇게 그릴 게 아니라 좀 더 가파르게 그려야 되지만 그림을 좀 더 간단하게 그리기 위해서 일단 그렸어요. 나중에 제가 등원 과정 곡선이랑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이런 곡선으로 그려진다고 치면은 각각의 미소한 과정으로 끊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를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각각의 미소한 과정으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그걸 나중에 다 고려해준 다음에 각각을 고려해준 과정을 전부 다 총합해서 생각해보면 그게 전체 과정이 되니까 그 전체적인 단일 과정을 에서 어떤 공식이 유도될 수 있는지 보자는 거죠. 각각이 나누어진 과정도 단일 과정을 나눈 거니까 Q는 0이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나눴느냐? 일단 일이 압력을 부피에 대해서 정적분해 준 거죠. PdV를 인테그랄 씌워줘서 그 압력의 미수한 부피를 곱한 만큼을 착 쌓아가면서 더해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이렇게 근사될 수 있다는 게 자명해요. 그죠? 압력을 부피에 대해서 미소한 부피량을 dV만큼 곱해서 더해줘 나가는 게 사실은 인테그랄인데 물론 극한적인 그 상황이지만 근데 이걸 일단 잘게 유한한 크기만큼 쪼개더라도 웬만해서는 압력에다가 그냥 적분할 필요 없이 델타 V만큼 부피의 작은 변화량만큼 곱한 걸로 각각의 그 미소한 과정들을 고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을 그렇게 좀 근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PdV라고 그냥 일을 dW라고 처리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의미가 직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델타를 미소하게 잘게 쪼개버리면 D가 되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를 P 델타 V라고 일단 근사시킬 겁니다. 근데 Q는 델타 U 더하기 W죠.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 스터디했던 연력학 제1법칙 때문이죠. 그러니까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일을 동시에 이제 기여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그런 열의 역할을 설명하는 건데 근데 그게 0이죠. 단열 과정이니까. 그리고 합은 0이 돼야 될 거예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일의 합이 0이 돼야 되는 게 자명하고 그거는 사실 델타 U에다가 P 델타 V를 더한 만큼으로 근사될 거예요. 21W가 P 델타 V만큼으로 근사되니까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요. 여기서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델타 U는 NCV의 델타 T 사실 오른쪽 위에 띄어드린 배너에서 설명드렸을 때 이미 그 의미를 그러니까 사실 그 영상 전 영상에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썼지만 증명 없이 썼지만 제가 방금 띄워드린 배너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식에서는 NCV가 뭐죠? 이 C, 소문자 C의 아래 손자 V는 정적 또는 등적 비열이에요. 부피가 일정할 때로 유도해서 만들어낸 비열 값인데 거기에 몰수를 곱했으니까 열 용량이 되겠죠? 근데 열 용량은 그 띄워드렸던 배너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부 에너지 온도에 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 변화율에 분모인 온도의 변화량을 곱해서 분자인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PV는 NRT라는 공식도 이상기체로 근사시킨 다음에 상태 방정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기체는 상호작용이 약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상기체로 처리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Q는 델타 U 더하기 W였는데 델타 U 값을 NCV 델타 T로 넣어버리면 이렇게 바뀔 거고
1도 P 델타 V였는데 이제 이 P에 V분의 nRT로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기체로 가정한다면 P는 V분의 nRT라는 상태 방정식을 넣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P 자리에 그대로 V분의 nRT를 넣어버릴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0이라는 거니까 저 NCV 델타 T를 우변 넘겨버리면 부호가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 NCV 델타 T 이꼴 V분의 nRT 델타 V가 된다는 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이 T를 온도를 좌변으로 분모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양변 나눴다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나누면 이렇게 어, 분모와 또 분자에 각각 그냥 각과 변화량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근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극한적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델타를 스몰 d로 그러니까 극한적으로 잘게 쪼개서 무한히 작은 미소량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자, 그럼 이 공식 그대로 써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유도해냈던 이 공식을 다시 그대로 써보고 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자, 라지 R이 아까 띄워드렸던 배너에서도 추가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끝부분에 설명드렸었죠. 저게 등압 비열과 등적 비열의 차, 그러니까 뺄셈을 해준 값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왜 그런지도 말씀드렸죠. 물론 이상기체의 경우지만 애초에 우리가 이상기체로 PV나 NRT를 넣은 거니까 이렇게 넣어도 무방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은 스몰 n이라는 몰수를 양변 나눠버리고 부호도 바꿔줘 보죠. 저 마이너스를 분배해버리면 CV-CP가 될 거고요. 또 CV를 양변 나눠버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건 네,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된 거죠. 나눠줬으니까. 근데 이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CV분의 CV-CP죠. CV분의 CV는 1이고 같은 거니까 CV분의 CP는 감마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단열 과정 공식에서 계속 나오는 양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정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마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등압 비열분의 등적 비열이 아니고요. 등적 비열분의 등압 비열이에요. 그 B는 맞는데 등압 비열이 분자에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비열의 레이셔, 그러니까 비열의 B지만 연용량의 B도 되겠죠. 왜냐면 분모 분자 동시에 몰수를 곱하면 연용량이 각각이 되니까 네, 어차피 B라면은 분모 분자에 상쇄될 수 있는 거 다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감마라는 값은 연용량의 B도 되고 비열의 B도 되는 겁니다. T분의 DT는 1마이너스 감마에 V분의 DV를 곱한 양이라는 것까지 유도를 했지만 여기서 양변에 인테그랄 씌워주면 적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DT에 대한 적분, DV에 대한 적분, 좌변 우변이 각각 적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T분의 1을 DT에 적분하면은 LNT가 될 거고 그죠? 그리고 V분의 1을 DV에 대해 적분하는 거니까 LNV가 될 거예요. 그건 로그함수 적분, X분의 1을 DX에 대해서 적분하면 LNX가 되는 것처럼 근데 이 TF와 T0는 각각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정적분 해주는 거죠. 어떤 기체 과정에서 초기 지점부터 초기 순간부터 나중 순간까지 적분해준다고 생각하면 F가 나중, 파이널이라 할까요? 나중의 의미고 제로가 초기의 의미라면 나중의 값을 로그함수에 대입한 거 빼기 초기의 값을 로그함수에 대입한 거 이렇게 해주면 정적분 결과가 잘 맞아떨어지게 되겠죠. 로그함수끼리 뺄셈은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로그함수끼리 뺄셈은 진수끼리 나눗셈으로 되니까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공식과 이 공식 중에 어느 하나 틀린 표현이에요, 사실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물리적으로. 어떤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 반짝거리는 공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래는.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온도나 부피는 단위를 가지는 물리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 저 로그 함수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제가 이 밑에 부분에 써드리고 있는 중이지만 그 로그 함수는 맥클로린 급수, 지금 띄워드린 벤에 설명드렸던 맥클로린 급수로 표현이 가능한 그런 함수죠. 그러면 지금 써드리고 있는 것처럼 뭐 미터 단위라면 미터에 미터 제곱도 하고 미터 세제곱도 하고 길이의 면적의 부피를 더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연산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로그 함수는
제곱, 세제곱 이런 함수 x에 대해서 어떤 온도에 대해서 그렇게 제곱항, 세제곱항을 더해 나가는 급수 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를 똑같은 단위에 대해서 더해주는 게 아닌 함수가 이상한 함수가 돼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래식처럼 이 반짝거리는 식처럼 진수 안에 분모 분자의 단위를 상쇄시켜 버리면 뭐 초기 온도, 나중 온도도 온도의 단위를 가질 테니까 약분이 돼서 이렇게 ln 함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죠. 물리적으로는. 근데 그건 이제 그리고 부피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어쨌든 이런 공식까지 유도를 했고요. 이걸 이렇게 바꿀 겁니다. 자, 1마이너스 감마를 감마 마이너스 1로 바꾸고 ln 안에 진수는 분모 분자 자리를 바꿔버리면 마이너스를 붙은 게 되니까 똑같은 우변의 식이 될 거예요. 진수 길이는 분모 분자 자리 바꾸면 로그 함수 전체 부호가 바뀌는 거 아시죠? 그 과정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그 함수 앞에 있는 개수는 진수의 지수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감마 마이너스 1승으로 넘겨버릴 겁니다. 1마이너스 감마 승으로 안 만들려고 아까 로그 함수의 분모 분자 자리를 바꿔준 거고요. 그래서 감마 마이너스 1승으로 표현하면 나중에 좀 보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저 ln vf분의 v0 감마 마이너스 1승을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더해질 거고 우변은 0이 되겠죠. 또 vf와 v0 분모분자 자리를 바꿔버리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상쇄돼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해준 이유는 그냥 이걸 로그 함수의 같은 밑에 대한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이 되니까 어떤 식을 유도해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대로 다시 써보면 다 필요 없는 식 지우고 써보면은 이게 진수끼리의 곱셈이 되니까 T0, V0라는 가마멸 일승이라는 그 초기에 대한 값이랑 분자에는 나중에 값이 들어가 있고 형태는 같게 되죠. 근데 이건 이걸 의미해요. 왜 이런 사실을 의미하느냐? 미시 뭐든 간에 진수 자리에 1을 넣으면 모든 로그 함수에 대해서 0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밑에 써드리고 있다시피 로그 함수의 값이 같다고 해서 또 정의역이 같다고 할 수 있죠. 정의역에 있는 값이 1대1 대응이 되니까 치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그냥 분모 분자가 같다고 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분모 분자 같아야지 1이 나올 테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같다는 사실 자체가 초기에 있었던 값이 RS함수 F인 나중 값이랑 똑같다는 거고, 저 나중 순간이 어느 때이든 간에 성립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런 사실을 유도해낼 수 있는 겁니다. TV의 감마멜 일승, 그러니까 V에 저 등적 비호가 등합 비열의 B인 감마에 마이너스 1만큼을 지수로 올린 저 V 감마 마이너스 일승에 온도를 곱해주면 그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단열 과정에서는 상수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컨스탄트라고 표현한 겁니다. C1ST 점 붙인 게 보통 상수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PV는 NRT에서 T는 NR분의 PV로 고칠 수가 있을 거고 그 NR은 어차피 상수죠. 몰수랑 기체 상수를 곱하는 양이 그리고 상수의 그 우변이 상수라는 거에 기여를 안 하겠죠. 저걸 대입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PV를 대입해서 그 우변이 상수라는 것과 동치가 될 거예요. 의미하는 바는. 그래서 이걸 그냥 P 자리에 대입해버리면 P에 V를 한번 더 곱한 게 되니까 PV의 감마성이 상수가 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유도를 해보면 이 두 개 식을 이용해서 또 다른 식을 또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상황마다 편리한 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PV의 감마성이 상수라는 거는 V의 감마성이 P분의 상수라는 게 되고 TV의 감마멜수 일승이 상수라는 거는 V 감마멜수 일승이 T분의 상수라는 게 되잖아요. 이때 V가 부피, P가 압력, T가 온도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거를 양변을 감마승, 그러니까 V 감마승은 감마분의 1승 해주고 그 우변도 감마분의 1승 해줘야 되니까 P 감마분의 1승 분의 상수는 몇 승에서 상수니까 이렇게 놔둔 거예요. 상수란 의미를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그러니까 단어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constant. 그리고 우변은 V에 대해서 또 T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죠. V 감마 마이너스 1승이 T분의 상수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감마 마이너스 1승 분의 1로 그러니까 감마 마이너스 1분의 1승으로 해주면 이렇게 표현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개 같다면은 분모끼리의 B도 상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T 감마 마이너스 1승 분의 2를 저 좌변의 분자로 넘겨버리면 또는 그냥 감마의 감마 마이너스 1승 곱한 거를 그냥 지수로 동시에 취해져 버리면 P의 감마 마이너스 1승 되고 T의 감마승 될 테니까 뭐 헷갈리면 다시 돌려보시면 되겠지만 간단한 연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국 이 B가 같다는 상수라는 걸 유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주요한 공식들을 유도해냈는데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 두 번째 공식만 일단 놔둘게요. 방금 공식들을 유도해낸 거는 정말 중요한 그런 결과들이니까 나중에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 때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V 감마성이 상수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분석할 수 있느냐. 이 PV 다이어그램에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PV는 NRT를 이용해서 이상기체의 경우 등원 곡선이라면 그러니까 이걸 P에 대해서 V에 대해서 정리해주면은 P는 V분의 NRT가 되잖아요. 네, P는 V분의 NRT인데 등원 과정이라면 T가 상수니까 이 NRT 전체 자체가 상수의 값일 거예요. 그죠? 당연하겠죠. NR도 상수고 온도도 상수니까 NRT인 분자가 상수가 될 테니까요. 그 마치 y는 x분의 1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걸 의미하죠. x분의 1에 어떤 상수를 곱한 양만큼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단열 과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좀 더 가파르게 그려집니다. 제가 초반부에 그래서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릴 수 있었다는 게 단열 과정을 이렇게 원래 그려야 되기 때문에 둘을 비교했을 때서 잘 차이가 나죠. 자, 왜 이러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식을 다시 살펴볼게요. PV의 감마성이 상수라는 거니까 P는 V 감마성분의 상수가 되는 거죠. 상수의 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등원 과정은 V분의 1로 감소를 할 텐데 단열 과정은 V 감마성분의 1로 감소를 하겠죠. 부피 변화량에 대해서. 네, 압력이 감소한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감마가 1보다 크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열 과정 곡선이 등원 과정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감마가 1보다 큰 게 당연한 거예요. 실제 실험 결과도 어떤 정해진 값도 같은 물질에 대해서 같은 기체에 대해서 감마는 무조건 1보다 커요. 왜 그러냐? 등원 과정은 외부와 열교환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등온 과정은 그냥 온도가 일정한 거니까 그 단열 과정은 열교환이 안 되잖아요. 그 의미 자체, 정의 자체가 단열 과정이 열교환이 외부와 없다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걸 등원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부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감소하는 방향 이 방향이니까 그래프 따라가려면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압력이 증가해요. 왜 그런지 보니까 부피가 수축하면 뭐 피스톤을 이렇게 압축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압력은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단열 과정이든 등원 과정이든 압력은 늘어나요. 부피가 줄어들면 수축을 시켜주면 압력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건데 등원 과정 입장에서는 열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압력이 단열 과정보다 덜 증가하는 거예요. 열교환으로 인해서 수축시킨 그것이 다 나가버리는데 거의 나가는 게 많을 텐데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 단열 과정은 외부와 열교환이 아예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기여를 하는 겁니다. 압력 변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열 과정 부피를 수축시킬 때 압력의 변화로 온전히 사용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압력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피가 수축할 때 등원 과정보다는 더 빠르게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때는 더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사실도 알게 됐으니까 단열 과정 1까지 살펴보고 마칩시다. 단열 과정 1 공식도 중요해요. 어떤 순환 과정이라든지 기체 과정의 문제를 풀이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일을도 알아야 되죠. 사실 연력학제 1법칙이 열뿐만 아니라 일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PV의 감마성이 상수고 그걸 이용해서 유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PV 감마성은 초기의 PV 감마성 값과도 일치한다는 게 이 상수의 의미니까 일정하다는 거니까 P는 이렇게 둘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왜냐하면 V 감마성을 우변 넘겨버리면 분모로 들어갈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 일의 공식, 이 부피에 대해서 dv에 대해서 압력을 정적분 해줬다는 이거에다가 이 p 값을 그대로 p제로 곱하기 v 감마성분의 v제로 감마성으로 넣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대입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건 p제로 v제로 감마성은 어차피 초기에 대한 값이면 정해진 값이잖아요. 상수랑 다를 게 없잖아요. 상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분 밖으로 선형성에 의해서 밖으로 빼낼 수가 있을 거고 v 감마성분의 1만 남을 건데 이걸 적분하기 위해서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v 감마성분의 1을 v 마이너스 감마성으로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xn승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dx에 대해서 적분하면 n 플러스 1이 분모로 튀어나오고 xn 플러스 1승 되잖아요. 그걸 기억하시면 이건 고교 과정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감마에 플러스 1만큼 더해준 게 분모로 들어가고 지수도 그대로 올려지는 걸로 보시면 되니까 대신에 v 자리에 vf 대입해준 거 빼기 v제로 대입해준 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감마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고 분모에 마이너스를 빼버리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승을 감마 마이너스 1승의 분모 역수로 취해주는 겁니다. 이러면 이 공식을 유도해낸 게 된 거고 정리를 해보면 이 세 가지 공식 외에도 1의 공식까지 유도해낸 겁니다. 오른쪽의 공식 1에 대한 공식도 매우 중요하고 왼쪽의 세 가지 공식이 이 단열 과정이 포함된 기체 순환 과정에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참고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연력학 재생 목록에서의 다음 영상은 우리가 산에 올라갈수록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좀 춥다고 느끼죠. 온도가 낮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드린 영상이 좀 쉬어가는 타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항상 감사합니다.